혹시 내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던 그게 내조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내조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그 새로운 관점을 따라가 보시죠.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려주는 그런 집안일들. 과연 이게 우리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원문에서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던지는 한마디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이 자료는 정면으로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내조의 재정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내조라는 말을 그냥 집안일하고 똑같이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착각이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와요. 물론 집안일 중요하죠.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내조의 본질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진짜 내조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의 레벨에 도달했느냐,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자료는 집안일을 진짜 내조가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두 번째 이야기, 가치와 성장의 문제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확 보이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행동 중심의 내조예요. 그런데 오른쪽,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내조는 관계의 깊이나 성장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이 자료는요, 집안일을 대체 가능한 노동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만 주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파트너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고유한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정말 날카롭죠? 이 자료의 핵심 논리 중 하나가 결국 내가 하는 일이 곧 내 자신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가사 도우미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에너지나 성장도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집안일이 아니라면 대체 뭘 해야 한다는 걸까요? 두 사람을 묶어주는 진짜 연결고리는 뭘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대화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내놓는 내조의 완전히 새로운 정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조는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비슷한 레벨로 성장해서 정말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 그걸 내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처럼 따라가 볼까요? 자, 한 파트너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점점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지적, 사회적 세계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생각의 깊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도 함께 올라가겠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고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계속 성장의 계단을 오르는데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이건 세상을 보는 눈높이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거죠.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착하고 나쁘고의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역학이 만들어내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집안일이 답이 아니라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 자료는 완전히 새로운 책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건 바로 성장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세상, 그리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내 생각의 그릇 자체를 넓혀가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공부인 거죠. 여기에 진짜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파트너가 잘 되길 간절히 바라서 그 사람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정작 나는 그대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손으로 우리 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 꼴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선의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벌어지는 간격, 이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5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의 책임 구조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책임이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책임의 구조를 딱 이렇게 40, 30, 30으로 나눠요. 물론 사회나 파트너의 영향도 30%씩 분명히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내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40%는 바로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분석의 핵심 결론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머지 60%를 탓하면서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온전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의 40%, 즉,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거죠. 진짜 내조는 희생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내조라는 게 나를 깎아내는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서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놀랍게도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자식 관계는요? 오랜 친구나 직장 동료는요? 한쪽의 성장이 멈추면 대화가 겉돌기 시작하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잖아요. 결국 모든 깊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걸로 할까 합니다. 나는 과연 서포트하는 파트너인가?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인가? 그저 뒤에서 돕는 사람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나란히 서서 같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